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분명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경험이 있다면 느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꼭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나보다 분명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시험 기간에 나는 독서실에서 그냥 밤새다시피 공부하는데 평소에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점수는 나보다 높아요. 억울하게. 업무도 마찬가지죠. 업무량과 결과는 무조건 비례한다고만 믿고 열심히만 하는 사람. 반면에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업적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딱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요령은 다른 말로 해서 일머리입니다. 일머리. 즉 요령이 없다는 건 일머리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건 타고나는 부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요령은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고, 이게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중요한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요령이 생겨야 일머리가 생긴다는 거 똑같은 얘기고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요령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요령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건 요령이 없어도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만 하는지. 분명히 본인만의 요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무조건 효율적인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운동을 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등이 넓어지고 싶어서 등 운동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러면 등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등이 넓어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이걸 당기기 위해서는 악력도 좋아야 되고 전완근의 힘도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팔 힘도 좋아야 되고 무게를 치려면 그러니까 고루고루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평생 맨날 자세만 잡는데 시간 쓰는 사람과 일단 자세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아령을 좀 들고 무게를 좀 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운동이 훨씬 빨리 늡니다. 결과와 직결되는 방향으로만 해서 올바른 검증된 방법으로만 골라서 실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답안지를 옆에 두고 시험을 푸는데 왜 틀리냐는 거죠. 그건 실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일단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 근데 이 방법보다도 그 전 단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노력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러면 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갖냐? 이 연료 역할을 하는 본인만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비로소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방법보다 더 우선적인 건 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냐는 거죠.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방법적인 건 널리고 널렸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살을 못 빼냐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정리하면 본인만의 동기부여가 있고 정말 간절해야 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이 있어야 방법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거나 조언을 해줘도 귀가 열리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방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터득해야 이게 효율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경험을 할 거고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일머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업무의 효율은 올라가고 이 일은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일을 잘하게 된다. 이 효율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CPU로도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의 CPU를 써서 원래 해낼 수 있었던 일인데 5, 60의 CPU를 써서도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여백 뭐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 그러면 여기서 이 단계에서 더 잘 되는 사람과 덜 잘 되는, 적당히 잘 되는 사람이 이 단계에서 갈리게 돼요. 여기서 이 비로소 시간을 확보했다,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좀 적당히 잘 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내가 즐기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을요, 재투자해요. 어디다가? 아까 그 사이클 안에서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한 이 방법적인 부분에 이 시간이 재투자가 됩니다. 뭐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적인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여유, 이 시간을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재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 방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터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험을 하겠죠.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하면서 이 효율과 비효율적인 경험을 섞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본인만의 요령이 생기고 일머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일은 더 잘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적인 여유가 더 확보가 되고 이걸 가지고 재투자하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걸 즐기는 데 사용하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 인생이고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성취감 있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것들의 처음 시발점에 있는 건 본인만의 동기부여를 찾는 것. 저도 영업직을 시작을 할 때 단순히 돈 많이 벌 수 있다? 아니요. 저만의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저만의 동기부여. 내가 결국에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30대 때는 뭘 하고 싶고 40대 때는 뭘 하고 싶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됐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되지? 그 목표를 잡아놓고 역산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스텝을 밟다 보니까 아직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엔 여기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뭔가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사이클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다 보면 일이든 삶이든 훨씬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